네, 이 시간 한방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우정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체라는 게 참 신비해서 그렇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우주와 같고 예, 그리고 우주 속에서 참 신비스럽지만 또 가만히 보면 개개인의 체질도 있겠지만 예, 또 그 사람만의 그 좋은 습관이 아니고 나쁜 습관에 의해서 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래요. 고통을 받습니다. 병도 걸리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님의 이제 그렇죠. 자세죠. 예. 또 가족들의 그러겠죠. 그 교육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그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커가면서 그렇게 그 그렇죠. 질병을 같이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음식도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그러겠죠. 있지만은 네.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냐 하는 음식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특히 먹고 마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위가 좀 장이 안 좋아서 잘 먹지 못하는 분 또 자꾸 그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분 이런 분은 참 속상할 거예요.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우리 장에 문제가 있어서 좀 먹는 거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한국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식도 역류증이라는 건데 식도 역류증이요. 네. 위산이 위에 쪽인 위에 그 위쪽에 있는 문을 비집고 올라와서 식도를 통해 가지고 입까지 인후까지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가슴이 번한다는 느낌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든지 인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흡이 좀 안 좋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그 식도 역류증을 갖다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식도 내벽을 자극해 가지고 핫번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근데 이게 꼭 심장의 그 뻐근한 느낌하고 비슷하게 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핫번 증상을 식도 역류증을 심장 문제로 오인해 가지고 예. 의사들도 가끔 오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한데 의사들도 그 증상을 정확하게 느끼기 힘들어요. 환자가 표현하는 것으로서 네. 증상은 알고 있지만은 근데 환자가 잘못 표현하면 이게 심장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심장은 또 위급을 다투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는 경우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도 역류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우리가 나중에 언제 한번 한방 정보 시간에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못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그 이명증인데 불구하고 무슨 어지러움증 때문에 뇌가 이상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다른 건데 또 심장에 위상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인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진율이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오진이 된 경우에 그게 잘못이 아니고 네. 하나씩 찾아간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도 역류증 하게 되면 어떤 그 체질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부족하고 뭐가 잘못돼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나요? 그러면 네. 이제 위산이 강산인데 네. 왜 그러면 위에 윗문을 네. 관통해서 식도 그 다음에 예. 이 인후까지 올라오느냐? 내려가야 되는데 예.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경미한 증상은 큰 문제가 아닌데 네, 네. 만성적으로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도염이 걸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식도 그렇죠. 예. 그 안에 표피가 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산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식도암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 중한 병입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미한 증상은 다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네. 특히 과식을 했을 때. 네. 과식을 했을 때 이게 역류증이
보통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시리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식을 하거나 기름기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 위장이 좀 그 센시티브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에 음식이 정체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계속 위산은 분비가 되고 예. 위산이 그 찰랑찰랑 계속 오래 정체가 네. 됐으니까 넘치면은 윗문을 아. 자극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빨리 이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 경미한 증상의 가장 큰 예방법은 그 과식을 하지 않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과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름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 그다음에 특히 토마토 소스에도 그래요? 과민하게 예민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식도 역류증이 특별하게 이쪽에 잘 걸리는 무슨 체질이 있나요? 아니면 유전적인 게 있나요? 어떤가요? 유전적인 거, 체질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체질적인 거라면은 이제 소민 계통의 사람들이 위장이 약하니까는 네. 아마 좀 빈번하지 않나 다른 체질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체질과는 상관이 없이 비만증에 있는 분들, 예. 이렇게 이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네. 내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위장이 예. 그 정상으로 있는데 내장을 압박을 받으면 이게 약간 짜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장이. 네, 예. 그러면은 위에 문이 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다른 거에 상관없이 비만 때문에라도 역류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임신 말기에 임신 말기에는 태아가 커지면은 또 위장을 압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에 문이 좀 열려가지고 네. 그 역류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를 낳는다든지 네. 비만을 치료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증상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것만 좀 지키면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야 낳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고 그렇죠. 하는데 이 만성적인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도의 상피 세포를 계속 자극하다 보면 식도염이 걸리고 식도염이 있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겠죠.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렇죠. 그 음식이 지나가는 네. 자리 피부에 자극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음식 먹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게 또 오래되면은 식도암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그렇군요. 그러면 위험해요. 왜 이 그 만성 식도 역류증에 걸리는 분들은 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일반인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없고요. 자세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세도 문제가 약간 되는데 네. 이제 식사 후에 네. 위장에 음식이 꽉 차 있는데 바로 눕는다든지 네, 그러면 그건 안 위액이 옆으로 흘러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 열려가지고 역류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음주 술도. 아주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과음을 하면은 안주를 그만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식을 하게 그렇게 돼요.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체라는 말이 우리 알죠? 예. 술에 체하는 게 아니고 예. 안주에 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이렇게 약주를 드실 때는 조금 보완 관계로 좀 더 그렇죠. 적게 좀 드셔야 되는데 더 많이 먹게 되죠. 그 술 그렇죠. 기운에 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식도 역류증의 한 방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고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음식 조절 물론 해야 그래서 되겠죠. 예.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야. 요 음식만 먹으면 좀 신물이 올라온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네. 피하시고 그다음에 과식을 피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컨트롤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세라든지 이걸 좀 교정하면서 네. 그래도 계속 그 만성적으로 일주일 이상 한 달 네. 이상 고생을 하는 분들은 한방 치료로 한약도 있고 침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한방 치료가 그 식도 역류증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약방에 가서 제산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제산제를 드시면은 마일란타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 많이 먹죠. 먹으면은 예. 당장 속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시원하죠. 편해지는데 오히려 그 그때뿐이고 더 여기 효과. 그 역류증은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그게 좀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제산제, 잔탁이라든지 네, 예. 그 이런 제산제, 그러니까 위산 그 억제제를 네. 먹는 경우에는 그 당장에는 좀 좋아지지만 네. 오히려 위산을 억제를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위산 역류증은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아, 모자라서 모자라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음식이 위에 정체돼 있는 경우에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는 소화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위산 억제제나 제산제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복용할 수 있지만 장기 복용하면 훨씬 더 증상이 나빠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도 역류증은 어쨌든 그 한방이 상당히 그 침치료나 또 그렇죠. 약으로도 네.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분은 꼭 한번 여러분께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한방 정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